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달 음력 섣달에 이어서 이번 달 음력 정월 주역회 풀이를 계속 해드리겠는데요. 지난달 섣달에는 12달 꾀를 놓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달 섣달은 지택님께로 설명을 풀어드렸죠. 지택님께에서 그 축월 12지지로 축월에 해당되는 섣달 그 지역계 지택님께 해드렸고, 이번 달은 음력 정월이죠. 지천택계입니다. 지천택계 그 12지지로는 이제 인월입니다. 인월이 돼서 지천택계를 풀어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달께는 제가 괴를 뽑아서 그 달의 괴의 운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양의 변화, 그러니까 음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중지건괴가 가리키는 이제 음력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음력 동짓달 이제 섣달로 쭉 해서 양괴가 가득 차는 음력 4월 중천건괴, 이 중천건괴까지 해서 이제 양의 세력이 커지고 또 음의 세력이 커지는 요 과정을 나타낸 것이 이제 12달께예요. 그래서 그 달에 해당하는 운수를 그 주역계로 뽑아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12달께에 나와 있는 음의 변화, 음과 양의 그 세력 변화에 대한 그 흐름으로 양이 줄고 또 음이 줄고 해서 나타나는 음력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이번 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음력 정월에 해당하는 이제 택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택계는요, 오늘 택계의 주제는 중도 정치, 태평 국가를 이루는 길로 정했습니다. 그 택계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중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주역 64개가 크게 보면 이제 그 천지만물 우주의 질서와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원리를 나타내는 이 철학이잖아요, 주역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가. 특히 이제 공자께서 주역 그 10익, 그러니까 해설서죠. 그 10개의 해설서 10익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정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지천택계를 보시면 아래는 건깨입니다. 그죠? 건깨, 하늘깨죠. 하늘깨고, 상깨는 곤깨입니다. 곤깨. 땅이죠? 땅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깨는 땅을 의미하는, 직깨고, 학깨는 하늘을 의미하는 이제 건깨예요. 그래서 지천택계가 되죠. 자, 그러면 지천이 왜 태가 되느냐. 이 구조로 보면 지금 보통 우리가 하늘 그러면 위를 생각하죠. 땅 그러면 아래에 있는데, 이 지천택계가 주역의 11번째 깨인데 12번째 깨는요, 천지빗계입니다. 그래서 요 상깨인 공깨와 학깨인 건깨가 바뀌어진 착종깨라고 그러는데, 착종깨, 이 착종이 돼서 위아래가 바뀐 깨가 이제 천지빗계인데, 이런 깨가 되겠죠? 이렇게. 이 깨는 비깨예요, 비라고 하는 거는, 운수가 서로 안 맞다고 하는 이제 비색하다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비색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비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교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이게 우주 질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기운이 하늘로만 계속 올라가고 땅의 기운이 땅으로만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서로 만날 수가 없죠. 교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감하지 못하면 이 만물이 생성하지 못하는 거죠.
만물이 생성할 수 없는, 만물이 생성하지 못하는 이런, 즉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하늘은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각자 떨어져 있으면 서로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생겨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비색한 꾀가 되는데, 그 전에 11번째 꾀, 이 지천태께는 땅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춰지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감하면서 어떤 새로운 아주 살기 좋은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보면 아주 태평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천태께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 통치자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중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중도에 대한 중도의 자세를 갖는 중도의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중천권계의 가르침입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씨가 귀국을 했죠. 한 1년 반 동안 독일하고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일성이 실용적 중도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난 11월 방송분에 그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 정치로서 중도 실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제 영상을 혹시 봤나 하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작 안철수 씨 본인은 중도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중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 없다. 본인이 중도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인데, 본인이 중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실용적 중도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또 한 번에 독일로 갈 때도 많은 즐거움을 주고 가더니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려고 또 왔나 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제 오늘 지천태께의 괴사하고 그리고 각 효사를 살펴보면서 이 지천태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도 정치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태평국가를 이룰 수 있는지 이 괴사와 효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괴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막 계속 올라갈 겁니다. 괴사하고 효사는. 자, 괴사를 보면 태는 소왕, 대래, 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왕, 작은 건 가고 큰 것이 오니 대래, 길형이야. 길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것이 간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지천태께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이 곤께요. 이 땅은 소예요. 작은 거예요. 그리고 학계에 있는 건께, 이 하늘은 큰 겁니다. 천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은 작은 거예요. 이건 이 나라의 한 정치를 이야기하면, 지금 요 초요부터 시작해서 2요, 3요까지는 아주 편안한, 아주 살기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자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 위에 4요, 5요, 그리고 요 3요, 요 음효로 이루어진 요 3꾀는 소인들이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 소인들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당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정치,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이나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어떤 이 소인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소는 가고, 그러니까 소인들이 기득권만 유지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지키려는 정치인 소인배들의 정치는 가고,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대인의 정치, 즉 군자의 정치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다? 길하고 형통하다, 그 얘기죠. 이 괴사에 대해서 공자께서 해설서를 붙인 이제 단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단전, 태는 소왕, 대래, 길형,
이거 태라고 하는 것은 소왕 대례 기령인데 이 태소왕 대례 기령은 즉시 천지 교 이 만물 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가 소왕 대례 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지가 교 서로 소통하다는 거죠. 그죠? 땅이 위로 올라오고 하늘이 그러니까 위에 있던 하늘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그 천지교잖아요. 천지가 교화돼서 만물이 통한다는 만물통야. 그래서 만물이 이제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통해야 여기 태 크고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이 태에 보면 물숫자 변이 있죠. 이 물숫자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할 때 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서 나왔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굉장히 평안한, 그러니까 태평함, 또 생명을 일으키는 근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양이 외음이다. 그러니까 내양, 그러니까 안에는 양이고, 요건 양이다 이거죠. 요건 양이고, 그리고 외음, 밖에는 음이다 이거죠. 이건 요건 양의 개고, 이건 음의 효죠. 그리고 내건이 외순, 그죠? 요 안은 그러니까 요 양계로 이루어진 양효로 이루어진 요 네 개는 강건하고, 그리고 이 밖에 음효로 되어 있는 이 외계는 그 음이죠. 밖으로는 이제 유순하고, 그리고 내 군자의 외소인이다. 그러니까 안에는 요 건계죠. 이 건계는 군자가 다스리는 정치고, 이 밖으로 있는 요 음효는 소인들이 다스리는 정치다. 소인이다 그 얘기예요. 군자도 장, 소인도 소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자라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군자의 도는 장, 자라나고, 이 소인의 도는 소야, 없어질 소예요. 그러니까 사라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군자의 정치가 커지면서 소인의 정치가 사라지는. 그래서 대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소인 정치가 없어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천택계의 괴사에 대한 이제 단전의 말씀이 그렇고, 이제 상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활, 천지교태, 천지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태인데, 후이 재성 천지지도, 후가, 임금이죠. 후가 이로써 그 천지의 도를 재단하는 거다. 그죠? 여기 이제 제자가, 뭐, 재물제자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요 제자는, 제천지지도니까, 천지의 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돌이죠. 천지의 도를 마름한다. 얘기죠. 마름이라는 게 뭐 이게 어떤 큰 이 이삭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베어 싸고 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 놓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르는 것도 이제 이게 마름하는 거죠. 마름. 그래서 천지의 도를 마름하는 것이 바로 요 태다. 태. 그러니까 질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짜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보상 천지지의 이 좌우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지의가 나와요. 천지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천지지의 마땅하다는 거죠. 천지의 마땅함. 그러니까 천지가 서로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맞닿아서 교통하는 이런 어떤 마땅한 것들, 이것을 보상, 이제 서로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이 좌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백성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야 할 백성은 왼쪽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이렇게 천지의 도를 마름하고, 그리고 천지에 마땅한 것들을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좌우민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천태에서 이루어지는 중도 정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경에 보면요, 서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좌우유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우유민. 이 좌우유민이 뭐냐면 군자가 다스리는 올바른 정치, 그러니까 선한 정치, 군자의 정치, 대의 정치. 그러니까 권력자, 그러니까 통치자의 뜻이 백성에게 전달되고 백성의 뜻이 통치자에게 전달되는, 이게 바로 좌우유민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천대계는 뭐냐면
자, 하늘에 밑에 있던 땅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위에 있던 하늘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정치로 보면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자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백성들의 뜻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이 통치자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평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천대교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효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사. 자, 첫 번째, 초효. 첫 번째 효요. 초효는, 이게 양효죠. 여기 각 효마다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초효는 양자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양효가 와야 되고, 음이 와야 되고, 양이 와야 되고, 양,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초효는, 양효가 왔기 때문에 구로 읽죠. 그래서 초구예요. 초구. 그러니까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제자리에 와 있는 거죠. 당위예요. 당위. 그래서 초구는 초구, 발모야. 이귀위 정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구는 뭐냐면 발모여. 발은 뽑죠. 뽑는데 뭘 뽑냐면 모여는 이렇게 뿌리가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것, 그런 게 땅속에 들어가 있는 이 띠뿌리예요. 띠뿌리. 보통 이제 띠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띠뿌리를 뽑으면 띠뿌리를 뽑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휘, 무리로서 정길, 무리로서 이게 정이라는 건 간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밑에 다 섞여 있으면 하나만 딱 잡아 뽑아도 주르륵 다 뽑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이에요. 이게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렇게 되면 좋다 그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요 초유는 요 아래 학계에서의 건계는 이게 지금 군자 정치죠. 그러니까 초유에서는 백성들이 이 태평국가, 태평성대한 나라에서의 삶이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뿌리가 확 다 뽑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뭐 벼슬을 하고 싶은 사람은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게 발모예요. 그러니까 길한 거죠. 그래서 이 초효에 대해서 상전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상활, 발모정길, 지제외야. 발모정길, 띠뿌리를 뽑는다는, 띠뿌리를 뽑아서 다 나와서 길하다고 하는 이 발모정길은 지제외, 그러니까 뜻이 밖에 있다. 즉 백성들이 정말 내가 능력도 있고 정말 재주도 있는데 이런 재주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그 사회에서 또는 그 국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실직자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재능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또 벼슬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이게 지제외, 뜻을 밖에다 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태평성대한 국가에서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게 초효가 나타나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효. 이건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정하지는 않지만, 당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중위는, 신하의 자리거든요. 보통 이제 보면, 이 효에서 보면 신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잖아. 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자리에 양이 오긴 했지만, 이 신하의 자리에 있는 이 두 번째 효는, 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네 가지, 요 두 번째, 이 구위에서는, 이 효에서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가지 정치의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포황이에요. 포황이라는 건, 황은 거친 거잖아요. 거친 거를 싸맨다,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용빙하. 용빙하는 하수, 큰 개천을 아주 용감하게 넘어가는 것. 맨발일지라도
그 개천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용맹함,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불하유는 먼 것을 버리지 않는다. 멀리 있다고 해서 그 이제 쓸모없어, 그 필요 없어, 뭐 언제 그거 가지러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도 버리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붕망. 여기서 이 붕은, 네 번째 이 붕은요, 친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파벌입니다. 파벌. 즉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치면은 소위 진영입니다. 진영.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가 내 편 또 내 조직에서 하는 건 다 맞고 남들이 한 나란 조직에서 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진영이에요. 진영. 그러니까 붕망이니까 뭐예요? 붕망. 망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벌을 없애라는 거예요. 태평성대 태평한 국가치고 파당을 짓고 파당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의 주장, 옳다고 하는 주장 속에서 갈등만 일으킨 정치 중에서 백성들이 잘 산 시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항, 그러니까 거친 것을 써맨다고 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옥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옥토처럼 다 끌어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용감하게 하수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 이런 거고, 그리고 불하유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우리 사회, 지금 사회로 보면은 계층적으로 뭐 저소득 계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배제자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붕망, 파벌을 뭉개뜨린다. 즉 진영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파당과 파벌을 다 무너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득상호 중행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숭상함을 얻게 되는데 중행이에요. 중행. 이게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도 정치라는 거예요. 중도 정치. 아까 제가 모두에서 안철수 씨 얘기했는데 이 중도 정치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 중도 정치라는 이 중도는요, 무조건 가운데 쓰는 중립이 아닙니다. 중도 또는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이제 중용, 자사가 지은 이제 사서 중에 중용에 나오는 그 중요한 원리긴 한데, 이 중용을 실천하는 원리가 중도예요. 근데 중도라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정확하게 쓰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는 그렇게 줏대 없는 어떤 그런 기회주의,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다 그냥 가운데 쓰는, 자기가 보기엔 가운데 쓰는 이런 어떤 줏대 없는 기회주의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뭐 보수나 진보나 뭐 여기에서 눈치 보면서 그런 여기에 쓰면은 조금 유리할 것 같아서 여기로 갔다, 좀 여기에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에 쓰는, 이런 부안해동하는 절충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중도는 이 절충주의도 아니고 대충 어떻게 어느 쪽에 붙어볼까 하는 절충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쓰는 어디에 붙었을까 하는 이런 기회주의도 아니에요. 중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지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9.25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정치, 네 가지 중도 정치 중에 마지막 이 붕당 정치, 파벌을 만드는 정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지금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진영으로 싸워서 내 편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패거리 정치, 이거를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이 중도 정치가 실현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도 정치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통천 제세로 보는 거죠. 통천 제세. 하늘과 통하며 세상을 다스린다. 이 통천이에요. 통천. 지금 하늘이 아래 있던 하늘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하늘이 아래 내려온 게 뭐예요? 이게 통천이에요. 통천 통지. 이 통천 통지가 바로 이 중도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상전에서 보면 포항, 득상, 우중생 이렇게 중도 정치를 하면 득상 정말 잘했다가 하는 그런 어떤 이 숭상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항, 득상, 우중행은 이광대야.
그러니까 아주 크고 빛난다 이거죠. 크고 빛난다. 요 지금 이 구이효에서 여기 양현대 여기 음효로 되면요. 여기 음효로 되면 이께가 됩니다. 이께 여기가 음효가 되면 이께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은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리고 건괴는 크잖아. 커. 그러니까 빛나고 큰 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효, 구삼은 부평불피, 무평불피, 무왕불법, 간정, 무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평불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평하다가 피는 이 언덕이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거거든요. 불피, 언덕지지 않은 것이 없다. 평평하다가 언덕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늘 고른 상태의 길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평평하다가도 언덕진 것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언덕진 것을 내려가면 또 평평함이 나오고 이제 그런 뜻이고 무왕불복이니 가다가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 무왕불복.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태평정치, 여기 태평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젠간 또 이 소인배들이 다시 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는 이 소인배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정, 무구. 그래서 간정은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태평정치를 하고 있고 중도정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소인배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는 소인배들이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지켜서 올바르게 살면서 바르게 하면 무구. 허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율기부 우식 유복이에요. 그래서 근심치 않아도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인배들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늘 그 긴장하고 늘 이게 그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지하고 믿고 하다 보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식 유복이에요. 먹는 것에 행복이 있다. 뭐 옛날에는 농경 시대에는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들이 잘 먹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치는 그 먹는 거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구삼효사의 그 우식유복, 먹는 데 복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군이 민이천, 민이 식이천. 그래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서 여기고, 백성은 식이천,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그러니까, 임금, 그 통치자는 백성들을 얼만큼 잘 하늘처럼 섬기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백성들은 잘 먹는 것. 그러니까 생활에 그 우리 지금으로 보면 복지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큼 잘 평안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결국 그것이 하늘이 보추는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정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구삼 세 번째 효 구삼효에 대한 이제 상전의 해설은 상활 무왕불복 천지제야. 그래서 무왕불복 가다가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그 교통 사귄다 그 얘기죠. 사귄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삼은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이제 건괴였습니다. 그죠? 건괴였습니다. 건괴 하늘을 얘기해요. 자, 이제 사효로 넘어가면 이제 다 음효예요. 사효부터 오효, 그다음에 상육이 전부 음효입니다. 이건 이제 소인들이 다스리는 정치인데 이 육사의 효는 뭐라고 나왔냐면 편편 불부의 길인 불계어부라고 나왔습니다. 편편이라는 건 이게 날개짓하는 거거든요. 바람 나는 거죠. 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나냐? 이 지금 육사 이게 음효인데 이게 양효가 되면 그 진깨가 돼요. 우레 꽉막 천둥 우레 치는 거. 우레가 치면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막 새들이 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듯이 펄펄 나르지 하는데 이제 부하지 않고 불부의 길인 부하지 않고 이웃으로 하여금 불계어부다.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으면서 미덕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소인배들이 하는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서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현재 이제 실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크게 부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서로 서로 이웃끼리 모여서 부유하지 않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같은 패거리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불계이부 경계하지 않으면서 그 뭔가 서로를 이렇게 막 끌어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도한다는 거지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권력이 없으니 우리가 어쨌든 당장 지금 권력을 잡아야 된다. 뭐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시 권력을 잡는다. 또는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권력을 20년, 30년 동안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불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불계,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불계라고 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경계한다는 건데 경계하지 않고 이부다. 그러니까 서로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걸 뭘 경계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 올바른 중도 정치를 통해서 태평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실망을 끼치고 있고 백성들에게 어떤 지금 정치로 보면 정책적인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성을 하진 않고 그냥 어떻게 정권의 유지에만, 권력의 유지에만 계속 할 거냐라고 서로를 그냥 부추기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소인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육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소인배들이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육사 효사에 대해서 상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전 편변불부, 편변불부, 그러니까 편변불부, 그러니까 날개짓하면서 부유하지 않다고 하는 건 계실실야,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든 것을 이뤘다. 그러니까 현재 실권했다, 뭐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얼만큼 평안함과 그 다음에 이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불계이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서로를 돌아보고 경계하지 않고 서로를 부추기는 것만 중심원야, 마음속에 그것만 원한다고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권력을 잡을 것인가, 요것만 마음속에 마음속에 원야, 그것만 원한다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육오효를 보게 되면요, 육오효사는 제을귀매 그 이지원길이에요. 제을귀매, 이게 제을이 나왔는데요. 제을 귀매가 나왔죠. 이 제을은 고대 중국의 그 세 개 국가 있죠. 고대 국가,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중에서 은나라.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그 주왕입니다. 이게 폭군이에요, 폭군. 이 폭군의 선대왕이 이 제을이에요, 제을. 근데 이 제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후대왕 주왕은 아주 폭군이었는데 이 선대왕 제을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제을은 자기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자기의 딸을 그 당시에 이제 왕족에게 보통 이제 혼인을 시켰는데, 이 제을 왕은 왕족에게 혼인을 시킨 게 아니라 신하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에게 신하를 보냈다는 건 자기가 왕족에게 자기의 공주, 자기 딸을 왕족과 혼인시키지 않고 신하의 그 자식과 혼인을 시켰다고 하는 건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정, 그러니까 이 신하는 어떤 신하냐? 바로 여기에요. 그 구의에 있는 아까 우리 네 가지 그 중도 정치 있죠. 그 중도 정치를 실제로 몸소 실천한 그 정치인, 그러니까 실행이죠. 실무적으로 정치를 한 이 정치인, 이 두 번째 이 구의효에 나온 이 네 가지 중도 정치를 실현한,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태평한 삶을 살게 해준 이 신하에게, 그 신하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숭상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임금 정말 대단하다. 자기의 딸을 왕족과 결혼시키지 않고 어떻게 자기 신하의 아들과 뭐 결혼을 시켰어? 이런 어떤 공정, 그리고 이 신하의 아들도, 이 신하도 자기가 열심히 올바른 정치를 하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에 대한 공정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잘하는 임금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귀매는
주역의 54번째 꾀예요. 이게 시집을 보낸다는 꾀거든요. 귀매꾀가 자매 또는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의미의 꾀가 이 귀매꾀예요. 귀매. 이제 돌아올 귀자에 자매 매자인데 돌아온 게 이제 보내는 거죠. 다른 집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호효사는 결국 이 구의효에서 신하가 네 가지 중도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 중도 정치를 통해서 태평국가를 이루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 6.5의 임금은 자기의 딸 공주를 그 신하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만큼 공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그런 어떤 그 행태를 보여준 바로 이 임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고효사에 대해서 상전이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상활 이지원길 이 중이 행원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지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원길이라는 그 복이 되고 크게 이 길한다고 하는 건 중이 행원 그 중도로서 중도 정치를 행하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회를 보장하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있었죠. 뭐 거친 것들 황무지를 끌어안고 멀리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네 가지 정치를 통해서 용맹스럽게 결단을 내리고 정치를 펴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중도 정치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상육입니다. 상육. 상효 여섯 번째 상육은 성복우왕, 물용사, 자업고명, 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복우왕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 태평성대 했던 시대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무너져서 그 터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왜 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상대는 음요로 이루어져서 여기는 소인배들이 정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훌륭한 제을 임금이 나오나? 그런데 요거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궤에 있는 소인배들의 정치의 의미와 지금 효의 위치에서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위는 아니지만 이 임금의 위치,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번째 효는 신하의 자리고요. 이 다섯 번째 효, 5효의 위치는 항상 통치자, 임금의 자리예요. 근데 임금의 자리에서 아까 그 제을 기매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있는 효에 있는 신하가 했던 중도 정치를 임금이 임금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딸을 신하의 그러니까 공정한 정치, 중도 정치를 실천한 신하의 아들에게 자기의 딸을 공주를 보낸 만큼 이 임금도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소인배 정치학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육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인배 정치가 이루어졌던 이 상효에서의 이 소인배들이 물러감으로써 다 무너진 거예요. 자, 무너지고 백성들이 막 불만이 났겠죠? 근데 물용사가 군사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력이라든지 공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백성들이 나타내는 어떤 것들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자업고명이에요. 읍으로부터 명이 나가도록 하라. 이게 자업이라는 건 뭐냐면 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읍은 임금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수도겠죠. 수도. 뭐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죠. 청와대. 읍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 통치자의 명을 듣고 다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솔선수범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바른 정치를 하면 또 통치자가 그 통치를 하는 곳, 뭐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정치가 중요하냐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 상륙에 대해서 상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성보구왕 기명나냐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서 그 터에 돌아왔다는 건 그 명 기명 즉 통치자의 명이 나냐 혼란스럽다 그 얘기예요.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믿지도 않아요. 통치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통치자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않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정치가 왔다. 이게 육효.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천택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천택계는 중도 정치를 통해서 태평국가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알아본 거고요. 이 초구죠. 초유에서는 그 띠풀을 얘기했어요. 띠뿌리를 뽑으면 띠뿔을 뽑으면 뿌리가 한꺼번에 다 이제 올라온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얘기는 뭐냐?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뭉쳐야 돼.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그래야 새 시대를 세울 수 있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유, 구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이 중도 정치의 실제 네 가지 사례를 얘기했어요. 포항, 그죠? 포항. 거친 것을 끌어안아야 되고 용기를 갖고 하수를 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불하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낮은 계층에 있는 또는 부족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파당을 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네 가지 중도 정치라고 얘기했고, 이제 3회에서는 이 평평한 걸 지나면 언덕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기를 늦추지 말고 늘 좋은 시대라 하더라도 소인배들이 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계략을 짜니까 늘 경계를 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고요. 4회에서는 믿음 가지고 또는 서로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9호효에서는 96이죠. 96에서는 임금이 그 왕족과 결혼을 시켰던 그런 어떤 걸 깨고 신하의 아들과 결혼시킨 그래서 어떤 백성들 간의 위화감 그다음에 그런 걸 깨고 백성들로부터 존망을 얻고 신망을 얻고 그리고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이제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벽을 허무는 거예요. 벽을 허문 거예요. 태평국가가 결국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벽을 허무는 거잖아요. 그죠?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 상류에서는 번성하다 보면 계속 국가가 번성하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번성했던 국가가 망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빈통만 남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잘못된 정치인, 이 소인배 정치인들이 극성을 다하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패망이 온다. 자, 그런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합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상륙에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지천책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중도 정치인지 이게 제가 괴를 뽑은 것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2달 교회에서 음력 정월교회로 나타난 택계, 지천택계를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음력 2월 내천대장교입니다. 내천대장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이제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 12달계가 아니고 제가 직접 주역계를 뽑아서 점괘죠. 점괘를 뽑아서 그 달에 여러 가지 흐름, 운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